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불교 의례와 전통 불교 음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교 문화의 보존과 기승에 앞장서고 있는 제가불자가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민속과 민요, 아리랑 연구가로도 잘 알려진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서정매 박사를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한국음악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또 이 범패에 대한 연구도 쭉 네. 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 음악을 전공하기 전에 저는 실은 서양 음악을 전공했었습니다. 작곡 네. 전공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작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아노는 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 악보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음표로. 그래서 예부를 처음 제가 접하게 됐을 때도 그것이 예부의 의식보다는 음악으로 먼저 들리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음악을부터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예불부터 가장 기초적인 이 예불에 대한 음악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불교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실은 그 전에 종교도 불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예불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들어가서 기초교리부터 불교 전 교육 과정을 다 수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정도의 교육은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것이 음악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불 그 안에 담긴 우리 음악이라는 책에서 그 전라도 네. 쪽 예불 관련된 글도 쓰셨어요. 네. 예. 이 박사님이 조사하고 연구한 예불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전라도 예불에 대한 그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저도 예불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예. 그 전에 먼저 제가 예불에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불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뭐 통용되고 있는 그 예불이 칠정례라고 하는 예불인데요. 그 예불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향수회례라는 전통 예불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향수회례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직접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뭐 순천 서남사라든가 뭐 신촌 봉원사 그리고 뭐 송광사 통도사 그리고 해인사까지 예. 제가 새벽 예불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하고 있던 그 전통 예불 그리고 현행에서는 칠정례 그 두 가지가 공존되는 곳도 있었고 아니면 오로지 칠정례 위주로 가는 대부분 사찰은 지금 칠정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통도사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통 예불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예불문에 들어있는 그 문구들도 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예불이라는 게 물론 의례를 올리는 그런 행위지만 그 안에 사찰별로도 각기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예불을 역시 그 음악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음악도 했고 또 한국 음악도 했고 그래서 음악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연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네요. 네. 우리 불교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불뿐만이 아니라 또 불교 전통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범패를 연구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특히 그 영남 지역의 범패를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 지금 영남 지역의 범패 얼마나 전승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남 범패의 전승은 부산과 마산이 무형문화재가 되어서 잘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외에도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또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지역에 있는 팔공산제 네. 범패가 하나 전승되고 있고요. 또 고성에 있는 안정사에서 범패가 전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두 지역이 지역별 특징을 가지면서 지금 전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밀양에는 통도사 말사였던 밀양 표충사에서도 그 표충사 범패라는 것이 표충사 범패가 굉장히 성행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밀양 범패를 말씀하시면서 팔공산제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 팔공산은 동화사가 있는 그 팔공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화사의 범패가
밀양 쪽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게 된 거죠?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밀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저는 불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밀양에서도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전승하고 계시는 스님을 만나 뵈었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범패는 계속 배워왔었지만 그 윗대 스님, 그 윗대 스님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져 왔는지는 아직 조사가 덜 된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지금 현재 전승하고 계시는 그 스님의 스승님이시죠. 그분이 성봉 스님이신데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원래 거주하고 계셨던 곳이 경북 청도였습니다. 네. 청도 신둔사에서 출가를 하셔서 그렇게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경북 지역은 거의 대부분절이 동화사 말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동화사 사찰인 것이죠. 그래서 팔공산제 범패를 그 지역에서 하고 계시던 분이 밀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범패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에게 범패 수업을 했던 거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밀양에 계신 원봉스님, 이분이 지금 작약산 예수제를 전승하고 계신데 이분이 소리 스승님이 되시는 거죠. 예, 네. 그렇네요. 불교 음악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밀양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민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불교 음악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을 지금 박사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우리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서 음악이 좀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네. 참불가 네. 이런 게 좀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거 좀 그쪽도 박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건 개인적으로 실은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 전공이 작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 예불인 전통 불교 의식인 범패는 실은 굉장히 정통성을 지니고 있고 또 전문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쉽게 접하거나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불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대화가 된다든가 이런 또 대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불가의 현대화가 실은 굉장히 필요한 지금 시대죠, 실은.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불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참불가 작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불교 음악가로서 그동안에도 물론 이제 많은 연구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불교 의식음악으로 그리고 영재범패, 부산과 마산 지역에 있는 불교 음악을 제가 연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지역에 있는 불교 음악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연구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연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불교 음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국 음악에서 민속 음악의 한 갈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민속 음악은 또 민요도 있지만 민속 놀이도 있습니다. 민속 음악들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도 굿하고도 연관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범패 안에서는 또 어떠한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있는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그런 저의 연구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불교 음악 원형을 찾아서 아마 또 연구하고 또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